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강경희 칼럼은 제목이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선거를 믿으라고 입니다. 정직선거? 선관위가 관리한 한국 선거가 부정직하였다는 뜻을 품은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지난 62년 동안 선관위가 관리한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다 취재를 했을 텐데 단 한 번이라도 이 선거는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이 제목은 조선일보의 과거 기자들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집니다. 선관위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부정직 선거가 있었는데 그럼 조선일보는 왜 보도를 하지 않았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 그런 제목입니다. 부제는 서류 조작해 가족 채용, 선거 다가오면 대거 휴직, 이런 곳 일처리 믿으라는 건 위생불량 주방에서 안전한 음식 만든다는 격, 조직 지배구조, 선거망 다 개선해야 입니다. 기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과장된 일반화입니다. 이 칼럼의 기사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직인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수사에 넘겨졌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 채용 공고를 안 내거나 내부 사람으로만 서류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위조, 변조하여 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것 등 온갖 채용 비리가 다 동원되었다. 정원 대비 1급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24배다. 내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1급 지위도 몽땅 내부 승진으로 채우고 법정 임기를 무시한 채 임기 쪼개기로 1급 자리를 나눠 가졌다. 평균 승진기간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급수별로 3, 4년씩 빠르니 악착같이 대물려 아들, 딸을 선관위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등등. 기자는 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다고 과장을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항상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극소수죠. 극소수를 일반화하면은 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으니까 선관위는 다 썩었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선관위에서 묵묵히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직원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다 썩은 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기자는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도 안 받겠다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헌재가 선관위 편을 들어줘 감사원 직무감찰마저 위헌이라 한다면은 합법적 견제장치가 없으니 국민감시단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합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인데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회를 감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리로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이것까지 선관위를 봐준다든지 이렇게 논리 비약을 하면은 선관위를 막 독립부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요새 가장 만만한 게 선관위 같고 선관위는 아무리 때려도 뭐 손해볼 것 없다, 피해볼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은 듯 합니다. 강경희 기자는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에서 드러났듯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가 바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편들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강경희 기자는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에서 드러났듯 판사, 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총선 직후 선거 무효 소송이
120여 건 쏟아졌는데 최초 판결은 820일 걸렸고 5건만 재검표했으며 나머지는 다 기각됐는데 부정선거론 확산에는 이 이상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대법원의 선거소송 처리도 한몫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부정선거론이 확산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럴까요? 이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대법관 출신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니 선거재판에서 대법원이 선관위를 봐줄 것이라는 전제인데 2020년 7월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강권 불량의 판결문에는 대법원이 민경욱의 부정선거 주장을 뺏어가는 과정에서 눈물겨울 정도의 정성을 다하여 음모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다 수용해가지고 일일이 객관적으로 검증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억지에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동으로 음모론이 다시 일어나도 이 판결문의 철통 같은 논리를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법원의 선견지명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강경희 기자의 논리 비약은 선관위의 인사비리에서 선거관리로 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최근 그런 사람이 많아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 선관위를 습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작년 총선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수개표 과정에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도입하였는데 예상대로 2,800만 표가 오차 없이 개표되었고 부정개표 시비도 없었어요. 다 끝난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 불을 지른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부정선거 거짓말을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표기해가지고 1%의 가능성도 없는 음모론을 마치 사실일 가능성이 7, 80%나 되는 것처럼 키워준 조선일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비호 언론이었습니다. 강 기자는 주방상태가 불량하고 미덥지 않은데 음식 위생 걱정 말라는 교육이 때문이라면서 어느 제도든 허점이나 오류는 있게 마련이고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선관위가 그럴 장치도 의지도 없어 논란을 키웠다고 썼습니다. 선관위가 음모론자들의 억지까지 수용하여 투개표 과정을 수정 보완하였는지 어떻게 수정 보완하였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쓴 대목입니다. 주방상태 운운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동일시하는 논리 모순입니다. 기자는 일각에서는 대만식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고 하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비호 인사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의 복사판입니다. 한국의 투개표가 대만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아보지도 않고 쓴 글입니다. 대만은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제외 국민들도 귀국하여 투표한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제도를 따라갑니까? 우리 선관위는 그렇게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도 공명선거를 해왔고 국제적 공신력을 얻었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심은 거짓말로 돈도 벌고 의인행세를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이고 이들을 따끔하게 비판하지 않고 엉뚱하게 선관위의 책임을 전가한 비겁한 언론 때문입니다. 강경희 기자는 느슨한 사전투표제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어난 적이 없는 부정을 걱정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표 현장을 취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온갖 자료와 주장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개표 현장에서 정당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 후보의 표를 지키려 밤을 새는 현실에 접하면 의심과 공상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강 기자는 두고두고 후회할 문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관리 문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고쳐야 한다. 선거관리의 문제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가 됩니까? 헌법을 바꿀 정도의 선거관리 문제라면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다가 헌법재판소 심리 때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들어서 점검 차원에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요지로 물러선 것도 모릅니까?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음모론과 이들을 편드는 언론의 조작과 왜곡의 기술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조선일보의 선관위 비판은 비례관계와 비유법에 맞지 않습니다. 선관위를 동네북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런 보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자회사의 세계 민주주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결합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순위가 22등에서 3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과 함께 조선일보류의 비겁한 부정선거 거짓말 편들기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코노미스트 자회사 조사에서 한국의 선거관리는 세계 2위 그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4.19를 부른 이승만 정부 시절의 관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때 선거관리 조직을 행정부에서 분리해가지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었고 대성공을 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은 없었습니다. 기관의 독립성 덕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가지면 문명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좋은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반문명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비판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문명건설 세력 아닙니까? 좋은 제도, 세계적인 한국의 의료제도, 세계적인 한국의 국군, 세계적인 선거관리 제도를 모조리 공격하고 뒤흔들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이후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적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